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갤럭시 AI 1억대 공세에 중국 자체 L&M 반격, 애플도 하반기 참전.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갤럭시 S24를 필두로 한 글로벌 인공지능 폰 경쟁 격화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AI 관련 산업의 흐름을 크게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총 1억대의 모바일 기기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새로운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눈을 돌린 중국 제조사들도 참전 소식을 전했고요. 세계 정보기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애플 역시 조만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AI폰 시장 개화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제조사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또 추격에 나섰습니다. 화웨이는 자체 L&M인 판구와 AI 비서 서비스인 셀리아를 스마트폰에 연결해 AI폰 구현에 나섰고요. 샤오미도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인 샤오미 14를 앞세워 AI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애플 또한 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하반기 새롭게 출시하는 아이폰 16을 통해 AI폰 시장의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팀 쿡 애플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개발자들이 AI 기능 개발에 대해 계속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AI 기술 고도화와 이를 위한 칩 확보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AI 경험 확산과 수익성 발굴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외 주요 제조사 AI폰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가우스와 제미나이 등 기존 L&M을 통합해 갤럭시 AI를 구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웨이와 샤오미 역시 지난해 8월 자체 L&M 미 LM을 공개했습니다. 아너와 애플 역시 빠르게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 시장 규모는 2023년 185억에서 2030년 1,739억 달러까지 껑충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갤럭시 S24는 3,600만 대의 판매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치 등과 연계된 AI 생태계를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웨이와 샤오미 역시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도 6월 AI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데 칩이어 스마트폰으로 AI 붐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 발판 삼아 대중 압박 고삐.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2018년 12월 출범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PTPP의 회원국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영국 등 12개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합계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7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14조 8천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고요. 영내 인구만 해도 5억 8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전 세계 GDP의 15%에 달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 문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고요.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96%에 달해 시장 개방도가 높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일본 등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와 간접적으로 경제 동맹을 체결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CPTPP가 한미일 경제 그리고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중 견제의 도구로 유용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아소다로 부총재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호주 등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한국이 CPTPP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인데요. 다만 농어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숙제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도가 높은 까닭에 2022년 3월 열렸었던 CPTPP 공청회는 농어민 단체의 거친 항의에 행사 1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는데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계 입장에서는 CPTPP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농어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RCEP와 CPTPP 참여국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얀마, 중국, 필리핀 등 RCEP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이고요. 그 중간에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은 지금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CPTPP 오랜 회원국이죠.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칠레, 페루, 영국 등이 있는데요. 이 개요를 살펴보시면 총 12개국이 합계 GDP 총 생산 14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영내 인구만 해도 5.8억 명이 넘는 상황이고요. 주요 골자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영내 관세를 철폐하는 부분이 주요 골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교역량 15%고요. 메가 FTA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내의 단일 원산지를 적용해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을 꾀하는 부분인데 이 농업 피해 보전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은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수주 15년 만에 수출 재개. 네, 이번에 원전 소식 전달드립니다. 현대건설이 총 사업비 18조 7천억 원 규모의 불가리아 코즐로드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공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해외에서 대형 원전 사업 계약을 따낸 것은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이고요. 현대건설 측은 이번 수주 성공이 풍부한 원전 시공 경험과 기술력뿐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원전 지원책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건설은 현 정부 들어서 재개된 신한울 3, 4호기 원전 주설비 공사를 지난해 수주하면서 대형 원전 사업 재개에 물꼬를 텄는데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청정에너지 동맹에 따른 파트너십이 차세대 원전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대형 원전 및 SMR 시장 선점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 수력 원자력 주도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 나서고 있고요. 해외 원전 수주는 경제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코즐로드의 원전 위치 살펴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즐로드의 신규 원전 우선 협정에 선정됐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덕에 유럽 진출의 가속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기업 동반 진출 등 파급 효과가 더욱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 태양광, 미국에서 선방하지만 큐셀 외 톱5는 중국이다. 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이 태양광 생태계를 장악한 상황에서도 미국 모듈 부문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저가 중국산의 공습에도 태양광 설비 등 생산 능력을 더욱더 키우겠다라는 대범한 투자 계획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태양광 업계에서는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머리를 맞대고 포스트 IRA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 태양광의 존재감이 중국에 가려져 매우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요 국가별 태양광 모듈 생산 비중입니다. 단위는 퍼센테이지로 확인되고 있고요. 중국이 77.8%로 굉장히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베트남이 6.4%, 말레이시아가 2.8%고요. 한국은 여기서 1.9%로 좀 미비한 수준에 그쳐가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패널 제조사 살펴보시면 우선 1위는 중국의 통일솔라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역시 중국의 JI솔라, 역시 세 번째도 아이코솔라로 중국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중국에 맞서는 한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국 대선에 반재생 에너지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태양광 업계의 유일한 호재인 IRA가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수출입은행은 최근 발간한 태양광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 태양광은 보호무역으로 중국산을 막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없다라고 미국 외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5년 이상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OCI 역시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가 공습에 위축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수출 도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역시 발빠르게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과 전문가의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